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청소년이 이제 항공 분야로 학과를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적이 안 되거나 그렇죠. 좀 이래서 못 갈 수도 있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다른 방식으로 파일럿이 되는 루트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다른 루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메인이라기보다 제가 가고 있는 루트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항공운항학과나 뭐 비행기 조종학과 같은 곳에 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항공운항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네, 전국에. 그래서 그 학과를 선택하셔서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비행 전문학교나 아니면 비행 관련된 훈련 기관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기관을 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해외나 그런 데서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 비행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APP라는 비행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지원 자격은 학사 4년, 그러니까 4년제 학사 졸업 요건이에요. 4년제? 그러니까 4년제 학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학과를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청소년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조건보다도 일단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네, 바로 교육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진짜 1, 200만 원, 뭐 1, 2천만 원이 아니라 뭐 몇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넘어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부모님과 충분한 상의를 해보신 이후에 이 길로의 꿈을 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조종사 못하나요? 라고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군 쪽으로 가는 방법인데요. 공군? 네, 공군으로 가는 방법인데 그쪽에서도 방법이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거.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공군 ROTC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교에 가서 조종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조종장학생 제도?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1, 2학년 시기에 그 제도에 지원을 하면 해서 붙으면 졸업해서 임관을 해서 비행 교육을 받은 이후에 조종사가 되는 그러니까 공군 조종사가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붙으면 학비가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와. 네. 정말. 근데 뭐 그런 지원 요건이나 그런 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종사 학생이라는 제도를 찾아보시면 비용적인 걱정은 덜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너무 돈 쪽으로만 선택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군 조종사라는 게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현재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책임감이나 신체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필요로 하는 요건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열망하고 꿈꾼다면 도전을 해볼 수 있지만 쉽게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웅이랑 같이 참가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공군? 네, 맞아요. 군대를 갔었는데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분이 이제 매일매일 그냥 그 위치에 이제 계시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맞아요. 언제 이제 불려갈지 모르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책임감이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꼭 돈 하나만을 가지고 그 군 조종사에는 뛰어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요. 이제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네. 3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사실 1학년 때부터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일단 이런 조종사가 되는 과정은 대학교마다 교육기관마다 너무나 달라요. 다르죠. 네, 어떤 학교는 뭐 1학년을 끝나고 2학년 때부터 비행을 바로 하는 학교도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때까지 수업을 듣고 4학년 때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저희 한국 항공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코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학교 들어왔을 때 또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실제로 제가 1학년 때 알고 있던 코스도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게 많이 바뀌나요? 네, 이게 왜냐면 워낙 항공시장이나 아니면 항공사에서 채용하거나 아니면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어떤 직종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참고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근데 일단 저희 학교 코스 중에서 민간 조종사와 군 조종사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조종사는 보통은 1에서 3학년까지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 관련된 걸 배우고 3학년 때까지는? 네, 3학년 때까지 배우고 그리고 이제 현재 저 정도 아니면 3학년 1, 2학기 정도 됐을 때
비행교육원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비행교육의 과정에 지원을 해서 이제 그 교육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대학교 입시 지원하듯이 그 교육원에서 지원이라는 걸 해야 돼요.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이제 비행교육을 4학년 때부터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학년이면 지금 이제 지원을 하신 거네요? 네, 저는 보통 이제 지원을 해서 현재 그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준비 과정 중에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부터 비행 훈련을 시작을 해서 보통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서 뭐 3년, 4년까지도 자기가 원하면 더 길게까지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조종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종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저희 학교에 있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조종장학생이라는 제도를 가볍게 얘기를 드리자면 조종장학생이라는 제도는 특정 설치된 대학에서 뽑는 게 따로 있고 일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뽑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대학교는 어디가 있냐면 공군 ROTC가 설치된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교통대학교 3개가 있어요. 교통대학교요? 네. 그래서 그 세 곳에서는 학교별로 따로 뽑는 거예요. 따로 뽑는 게 TO가 있는 거고 네. 이제 기본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또 조종학생 제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의 경쟁인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 조종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1학년이나 2학년 때 둘 중 한 학년에 붙으면 돼요. 그걸 합격을 하면 이제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ROTC 생활을 합니다. 공군 3학년 때, 4학년 때는 ROTC 생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학년 때부터 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조종장학생을 하는 학생들은 4학년 때는 ROTC 생활을 하면서 비행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하면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군대에서 비행 교육을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4학년 때 받는 비행 교육은 제가 받는 것처럼 민쪽에서 일단 받고 4학년 때 왜냐면 ROTC가 아직 완벽한 군인 신분은 아니니까 그쵸. 준 군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는 군에 들어가서 군 비행 교육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양갈래로 갈라져서 간다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민간 진로와 군 진로에 따라서 좀 다른 게 확실히 있는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예요. 그래서 파일럿을 이제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할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일단 공부적인 것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일단 1번은 무조건 영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 공부. 예, 영어 공부. 수능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영어 회화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나 그런 뭔가 공개스러운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과목이 물리랑 지구과학이에요. 물리랑 지구. 그래서 만약에 과학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물리랑 지구과학 위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 활동이나 뭐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그런 전형으로 꿈꾸기를 희망하신다면 항공 관련 활동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관련 단체에서 하는 교류 캠프를 참여하셔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항공대 우리 학교에서 캠프를 하거나 아니면 여느 항공운항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캠프를 하거나 아니면 매년 했었던 공군 에어쇼 같은 것도 참가를 해보시면서 뭔가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항 관련된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맞죠. 뭐 항공 일자리 센터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곳에서 찾아보시면 좋은 활동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떠오른 거는 영어 공부가 필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네이버에서만 찾지 마시고 구글에다가 네. 이제 파일럿 관련된 정보나 기사 같은 걸 좀 찾아보시면서 관련 이제 단어, 좀 아카데믹한 단어들도 미리미리 알아놓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각자가 공부하고 나아가는 스타일이 다르고. 네,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업계에서 쓰는 단어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다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뭐 그런 단어들이랑 다르게 저희 비행기에서 쓰는 단어들은 뭐 비행기나 자동차에도 뭐 윤활유라든지 아니면 뭐 엔진의 어떤 부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실제로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관련 수업을 들을 때 자료가 다 영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게 항상 단어장을 앞에 놓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한 문단, 두 문단 있는데 모르는 단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사들을 미리 읽어보시고 막 찾아보시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영어로 된 거를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그러니까 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처음에는 네이버 그냥 한국 기사로 찾아봤었어요. 항공을 검색한 다음에 뉴스 탭을 들어가요. 그거를 뭐 구글에서 한다면 항공을 영어로 뭐 에비에이션이나 아니면 뭐 에어포트, 에어플레인 아니면 에어크래프트 이런 걸 쳐가지고 뉴스 탭을 들어와서 거기 떠 있는 걸 본다든지. 그럼 이제 요즘에 뭐 진짜 막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시사인데 항공 관련된 거. 그치. 뭐 코로나 때문에 항공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것만 해도 일단 항공 시장에 관련된 지식이나 동향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관련된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심화되거나 발전된 거를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항공기 사고 조사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항공기 사고? 네. 사고 조사. 이게 왜 그렇냐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항공기가 사고가 나서 추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막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다 사후에 1, 2년 동안 사고가 들어가고 그걸 보고서가 작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보고서에 포함된 보통 내용이 이게 어떤 사고이고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거를 밝히는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어렵죠. 근데 좀 엄청 방대한 자료들도 있고 되게 짤막짤막한 것도 있어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사이트나 그런 거는 누나한테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구글에 그냥 뭐 에비에이션 애시던트라고 쳐보면 나무 위키로 정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나무 위키에서의 내용만 봐도 충분한 영어 습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나 항공 지식이.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네. 일주일에 한 기사만 내가 정해서 해보겠다. 맞아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해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제가 학생 때는 몰랐는데 제가 만약에 조종사를 아예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동아리나 아니면 관련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기사는 매주 한 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제가 말했던 사고조사 이런 거를 뭐 한 학기나 아니면 방학 때 한 사고조사를 다 같이 공부를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 막히는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뭐 저나 주변에 뭐 이런 업계에 있거나 이런 학과에 공부하는 사람들께 물어보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제 이메일 주소도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이나 그렇게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짱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파일럿 관련된 이제 유튜브나 뭐 항공 관련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주시면 그냥 제가 바로 네. 설명란에다가 실제로 한국에서 조종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 네이버 카페들이 있어요. 뭐 팝군모나 하사모가 있는데 파일럿을 꿈꾸는 모임이나 하늘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모임인데 그쪽에는 보통 실제 관련된 정보도 많기도 한데 저는 그 당시 제가 학생 당시에는 그걸 보진 않았지만 친구들이 많이 봤다고 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봐도 좋으실 것 같고 좋네요. 그리고 유튜브나 구글 같은 데도 정보가 너무 많은 게 일단 항공업계라는 게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발전을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보다 영어로 검색하는 게 2배, 3배, 10배까지도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나 뭐 채널이나 뉴스레터보다는 영어로 된 거를 그러니까 영어로 검색하시는 게 훨씬 더 방대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거는 대학생이 돼서도 이렇게 좀 과제를 찾거나 할 때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미지 같은 것도 사실 구글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구글에 정말 방대하고 양질의 자료를 찾으려면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